구조조정이 벌어진다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최근에 이 인력 매칭 플랫폼에서 네. 조사를 좀 해봤어요. 네. 기업 38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올해 구조조정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23.7%에 이르렀습니다. 어머. 특히 이 기업들 중에 31.9%는 이미 2019년에도 구조조정을 단행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채용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은 정말 평생 직장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네. 뭐 중간에 이렇게 뭐 정년 퇴직이 아니라 이렇게 희망 퇴직 받는 경우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구조조정이 계속해서 시행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일단 제가 조사를 좀 한 바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구조조정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구조조정은요, 그 인건비 절감이 꼭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46.2%로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가장 컸고요. 복수 네. 응답입니다. 두 번째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38.5%, 그 경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26.4%, 그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4% 정도 됐고요.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잉여 인력이 많아서 15%, 근로시간 단축으로 비용이 상승해서 역시나 이제 인건비 관련이죠. 15%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결국 지금 일본발 정말 이제 일본에 못 가잖아요, 저희가 네, 지금 네. 이제.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유통, 항공, 여행업 등은 정말 이제 구조조정의 먹구름이 지금 짙게 끼어 있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네. 뭐 LCC 같은 경우에는 뭐 음. 마지막 남아있던 그렇죠. 산소호흡기를 뗀 격이다. 뭐 네. 이런 비유도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기업이라는 게 흥망이 있기 마련이고 그런 좀 보통의 경우라면 이런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를 아무리 어렵더라도 쉽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긴 한데요. 네. 지금 상황들이 조금 안 좋은 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정리해고를 실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닥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정리해고를 하기 위한 요건이랑 절차가 있어요. 그런가요? 보면은 네.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우선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회사가 좀 해야 돼요. 음. 그리고 해고자를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네. 되고요. 근로자 대표 또는 노동조합과 50일 전에 협의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고 대상자들한테 나중에 우리 회사가 다시 채용할 일이 있을 때 우선 재고용도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이게 뭐 어떤 필요를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경영상 이유가 그냥 있다고 해서 하면 해고가 지금 다 돼버리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너무 이제 우리 고용적인 측면에서 또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니 일단 긴박한 정말 경영의 필요성이 있을 때만 이런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 있다는 게 법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좀 시대적으로 해석이 좀 달리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만 하더라도 해고라는 건 정말 두텁게 보호가 됐거든요. 네. 그때는 도산할 정도. 그래서 회사가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한해서만 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을 했는데 네. 최근에는 너무 이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니 미래에 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현재 노력들도 이 노력으로 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요? 조금 유연하게 늘어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긴박한이라는 이 표현에 대한 뭐 경영계 판단이 다르고 그렇죠. 노동계 판단이 다를 것 같아요. 부딪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경영계 쪽에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조금 더 유연하게 봐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의 변화들을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겪지 못했던 급변하는 환경들을 저희가 계속 목도하고 있거든요. 네네. 특히 얼마 전에 뭐 예를 들면은 카똥 택시 뭐 이런 네. 것들 보면은 얘네들이 등장하기 전에 콜택시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지역적으로. 근데 이 카똥 택시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 콜택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거든요. 맞아요. 예, 이 업체들 중에 일부가 저희 명문하고 회사하고 예, 예. 이렇게 자문 계약을 맺었었는데 네네네. 이제 사전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미리 정리해고 할 수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이런 미래에 닥쳐올지도 모르는 위험,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은 위험이었거든요. 매출이 줄어들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예예예. 이런 경우에 정리해고 요건이 그때 당시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유연하게 판단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진원 쌤은 어떤 말? 네, 저도 뭐 유연하게 판단하는 것은 저희가 OECD 나라 중에 너무 정규직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좀 많다. 그래서 오히려 노동 시장이 좀 경직돼 있다는 얘기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정규직에 한해서는 유연하게 좀 더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인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면 좀 빨리 시대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어야 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인력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정규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다만 우리나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너무 많은 상황이니 네.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이제 두 번째 정리해고 절차를 살펴보니까 이 해고 회피 노력이란 것이 있는데 이 노력이란 게 어떤 거를 말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예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회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해고를 피하기 위해서 임금 동결도 있을 것이고 예. 직원들을 설득을 해서 무급휴직을 보낼 수도 있고 음. 순환보직을 한다든지 채용도 중지를 하고 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기업의 규모라든지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때그때마다 해고 회피 노력에 대한 인정 여부는 다르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뭐 임금 그렇죠. 삭감하고 무급 네. 휴가 보내고 뭐 이런 것들 지금 해고 회피의 일환이었던 건데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많이 좀 억울하고 또 하소연할 때도 없고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러한 해고 회피 노력에 착수하기에 대한 기준에 따른 네. 뭐 분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회사 쪽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해고 회피 노력은 회사한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어려운 일이냐면은 네. 사실 해고 회피 노력과 해고를 양손에 놓고 이 무게를 재본다라고 하면은 해고 회피 노력이 훨씬 무거워요. 왜냐면은 10명의 근로자가 있다고 쳐요. 200만 원을 받는 10명의 근로자가 있으면은 네. 회피를 하기 위해서 임금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맞닥뜨리면은 20만 원씩 10명을 깎으면은 200만 원을 줄이거든요. 네. 근데 이 10명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죠. 9명만 있어도 돼요. 그러면은 9명만 남기고 1명을 해고를 하면은 네. 9명들은 고통이 없어요. 네. 예, 앞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회사 안에서 불만도 최소화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조금 더 해고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단계 네. 이 합리적 기준 마련 알아볼까요? 네, 합리적 기준 마련은 이 해고라는 것이 그 직면한 경영 위기의 강도라든지 또는 네. 사회적인 현상 전반을 보고 해고의 기준이 명확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준을 보면 이제까지는 보통은 저성과자들을 그냥 찍어두거나 근데 그 저성과자의 기준도 일을 잘 못한다는 것보다는 조직 내에서 인맥 관리를 못했다거나 또는 그렇죠. 이제 소위 이제 그런 이제 네트워크적 부분이 되게 컸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해고할지에 대해서는 뭐 이제 표창을 수상했는지 자격증 여부, 직급 여부 그리고 뭐 제안 이제 회사 내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제안했는지 여부 그리고 징계 사실 유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정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그 합리적인 기준에 앞서서 아까 전에 잠깐만 하나 말씀드리면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자문한 곳 중에 한 곳이 네. 이제 IT 회사였는데요. IT 회사 이제 조그만 곳이긴 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정리해고를 한 10명 정도를 했어야 되는 아이고, 상황인데 예. 근데 보니까 6개월 사이에 임원이 한 5명이 늘은 거예요. 근데 임원은 가만히 있고 이제 근로자분만 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과연 합리적인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임원이 먼저 급여를 삭감하거나 임원을 먼저 좀 이제 줄이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노력들이 있을 때는 합리적이지 않거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사측이랑 노동자 측의 네. 분쟁이 자주 발생하죠. 네, 자주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사례 같은 경우에도 네. 회사에서 임금을 삭감 안 하고 임원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러게요. 예. 근로자만 내보낸 사측의 입장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음. 이 임원들이 어떤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임원의 영업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회사 측의 사정으로 있었을 텐데 근로자 측의 사정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이 월급 조금만 더 받으면 우리 몇 명 안 나가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임원의 임금을 삭감을 하면 이 임원의 외부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 회사 내에서는 많이 받고 있지만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재 외부 유출 이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해고의 기준 자체가 이제
뭐 사측이나 이렇게 노동자의 입장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을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사측은 해고가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또 노동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할 경우에 좀 어떤 의견이 오고 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정리해고의 요건 중에 협의 과정을 두고 있어요. 이 협의 과정은 노동조합,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은 그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그 노동조합이 없으면은 근로자 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근로자 대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판례에서는 이런 협의 과정을 만약에 하지 않은 정리해고에 대해서 네.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는 보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냥 권고인가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요건은 사실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하는데요. 이 협의 요건은 약간 유연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원 쌤 이거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근데 이제 결국에는 노동계 측은 정리해고를 안 된다는 입장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다음에 네. 사측은 해야 된다는 입장이 너무 명확하고 그래서 협의를 성실하게 할 경우에 답이 안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협의를 하긴 하되 결과적으로 이제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했으면 그건 좀 합리적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회사가 살아야지 결국 근로자도 훨씬 더 많은 임금을 가져가거나 채용이 있으니 일단 협의 과정을 통해서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했다면 충분히 이제 해도 된다라는 입장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협의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아는 게 되게 그렇죠. 중요해요. 협의. 이제 예. 근로자 대표하고 협의를 해라라고 하는 것은 합의가 아니거든요. 네, 협의는 이런 거예요. 저희가 법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회사에서 이런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리해고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 협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런저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정리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둘이서 같은 얘기만 계속 하면은 이게 협의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 자체가 없다라고 해도 절차상으로 중재한 하자로 보지 않겠다 이런 이유가 이런 거죠. 그렇다면 아예 이 과정 자체가 생략이 되어도 무방한 건가요? 근데 이제 네, 생략이 그건 될 그렇지는 경우에 않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과정 자체에 대한 판단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예, 50일 전이라고 했는데 49일 전에 통보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것들. 예, 법에서 만약에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 50일 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협의를 하지 않은 거야. 네. 그래서 이 정리해고는 무효야라고 판단을 내릴 텐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하게 판단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쌍용 자동차라든지 이제 지금은 해결이 됐으나 예전에 뭐 해고 복직과 관련해서 네네네. 직장 점검이라든지 직장 폐쇄라든지 이런 부분도 되게 심각하게 저희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협의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 폭풍이 매우 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측면에서도 이 협의를 그냥 이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잘 해야 그 다음에 이제 후폭풍이 없으니까 이거는 좀 잘 지켜야 되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이제 요즘에는 네. 사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 소비자들이 알게 되면 또 네. 기업 자체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 맞습니다. 일단 이런 가운데서 구조조정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기업이 있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지금 오늘자 뉴스를 보면 롯데 쇼핑 그리고 롯데 하이마트가 구조조정에 돌입했다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1979년 창사 이래로 처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경제 위기라고 보여지는 상황인데 네. 현재 700여 개의 백화점, 슈퍼마트 등 점포가 있는데요. 200개를 그러니까 30% 정도를 지금 줄이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롯데 쇼핑은 현재 인위적인 감축이라든지 정리해고 등은 없다고 밝혔지만 네. 오늘 뉴스를 보니까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희망퇴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단순히 이제 희망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종용이 만약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또 매우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되는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사실 인위적 구조 조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200개 점포를 폐업하는데 인위적으로 구조 조정하지 않고 그 인원들을 어떻게 껴안을 수 있는 건지 사실 마법을 부리지 않고서는 이렇게 구조 조정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구조 조정 안에 지금 롯데의 직원들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협력업체 직원도 사실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많죠. 예. 네, 대부분의 협력업체 직원들은 그 로컬을 기반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트가 없어지는 뭐 아르바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하면서 어쩔 수 없는 인력 조정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게 합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가장 힘이 없는 쪽이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아. 결과적으로 근로자 중에서도 지금 제 생각에는 비정규직, 롯데 얼마나 그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인건비 구조 또는 인력이 정말 많거든요. 예, 근데 예. 비정규직이 정말 많을 건데 결과적으로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없다는 거는 정규직에 대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정규직은 우리가 건들지 않은데 비정규직은 안타깝지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면 고스란히 비정규직 분들은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협력업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피해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구조조정이 없지만 오히려 훨씬 더 큰 문제인 비정규직 양산, 예. 해고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 외에도 그러면 구조조정 하고 있는 기업이 있나요? 해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외 기업 중에 위워크랑 우버가 있어요. 네. 위워크에서는 약 4,000명 이상을 고용 조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진짜요? 있고요. 네. 예, 우버에서도 1,200명 이상을 고용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구나. 합니다. 위워크는 사무실 공간을 임대해서 재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그렇죠. 있고요. 네. 우버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마케팅 팀이라는 핵심 부서에서도 인력 구조 조정을 지금 단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근처에도 위워크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투자를 대규모로 받고 뭐 회수를 네.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네, 들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인력 감축이 이어지네요. 네. 지금 무거운 얘기 하고 있습니다. 네. 진호 쌤.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좀 경기가 좋지도 않고 최근에 이제 유가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위기가 아니더라도 향후 닥쳐올 위기가 이미 예견되는 경우에는 정리해고가 좀 필요할 수 있다는 사업주 측의 입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우버라든지 위워크라든지 이런 쪽도 당장의 위기도 있지만 향후에 이제 우버 같은 경우는 정말 이 기술 공유 경제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리 좀 대처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분명히 좀 해야 될 부분은 있으나 네. 그거를 이제 미리 예견해서 정리해고가 얼마만큼 좀 줄어들 수 있는지를 좀 보고 어쨌든 우리 근로자 입장을 좀 더 보호를 두텁게 하는 조치들이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예. 그 위워크나 우버에서 고용 조정을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 고용 조정된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위워크나 우버 같은 세계적인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해본 사람들은 다른 스타트업에서 빠르게 스카웃을 해갈 거거든요. 데려가나요? 예, 고용 시장이 이쪽은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회사를 옮긴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렇죠. 다행인 것은 지금 받아들이는 밀레니얼 세대들 또는 이제 저희 세대들은 한 회사에서 어차피 오래 할 생각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나올 때 보통은 이제 희망 퇴직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은 그 연봉을 꽤 많이 챙겨줘요. 연봉에 퇴직금을. 그렇죠. 퇴직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위로금의 명목으로 챙겨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가 핵심 인재인데 이 회사보다 더 좋은 데 갈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제 주위에도 이제 인력 감축을 해서 희망퇴직을 받았는데 네. 또 마침 뭐 더 대기업으로 이직까지 겹치면서 오히려 그쵸. 목돈도 생기면서 그럼요. 이게 네. 뭐 좋게 풀리는 경우도 많이 봐서 그렇게 풀리는 경우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생각을 많으면 하면서 좋을 텐데 뭐 많지는 않을 그렇죠. 수도 많지는 있어요. 또 사실은. 않겠죠. 예, 예. 한정된 맞아요. 얘기기도 하니까. 알겠습니다. 네. 일단 계속 이야기 좀 나눠 볼 네. 텐데 이 참 어려운 주제라서. 관광업계 예. 네.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이 관광 건수가 0건이라고 할 정도로 예. 여행업계가 뭐 줄도산에 처했다 이런 네. 기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여행업 협회에 따르면 저번 달 기준으로 봤을 때요. 네. 중소여행사가 39곳이 무려 지금 폐업했어요, 벌써. 그러니까 지금 2월 첫째 주만 하더라도 소강기에 좀 이제 저희가 접어들 거라고 예상했던 코로나19가 계속 좀 높아지면서 그리고 일본발 지금 입금 제한 이런 것 때문에 가장 좀 어려운 쪽이 여행업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워낙 많은 이 여행업 쪽은 진짜 어려운 맞아요. 상황입니다. 네. 아예 매출이 없어요. 또 여행업은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곳이기 네, 때문에 네, 네. 지금은 뭐 무급휴가 또는 유급휴직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으나 한계가 좀 보여요. 그래서 2, 3개월만 더 가면 아마 지금 큰 기업들도 버티기가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이럴 때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럴 때 도와주는 게 나라가
정책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지금 관광업계가 어려운데 나라에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현금을 지원을 해줄 테니까 고용 조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사업주들의 입장, 경영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너무 무책임한 소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건데, 코로나는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건데, 우리는 언제까지 여기에다가 계속적으로 투자만 해야 되는데 이런 의문들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나라가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여행업계의 미래,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관광업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켜 나가겠다라는 청사진을 제시를 해준다라면은 우리가 그때까지 버티면은 우리한테 이런 기회가 오겠다라는 기대로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나라가 나서서 조금 더 청사진도 많이 제시를 해주고 이렇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행업협회에서 정부에 좀 요청한 게 있다고요, 진학생? 네, 그래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요청을 해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청이 돼서 승인이 되면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 지원금이 일단 확보가 되고요. 예, 그리고 예.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최대 270일로 30일 정도가 늘어나고 또 지급액도 실질 전에 평균 임금의 60%로 10% 정도 포인트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가장 또 육성하고 싶은 곳이에요. 서비스 산업. 그중에서도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 7위로 뽑히는 등 계속 이제 육성하고 싶은 이제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폐업을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정부의 기조 또한 많이 늦춰지게 될 것 같으니 꼭 이런 제도적인 지원을 같이 병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중요한 점이 구조조정을 할 때 과연 이 인원 중에서 어떤 직원을 또 이렇게 해고를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 네. 정말 민감한 문제이면서도 사측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건 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인력 매칭 플랫폼에서 조사를 좀 해봤다라고 해요. 네.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은 구조조정 1순위 직원 유형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네. 1위가 근무 태도가 불성실한 직원, 무려 54.2%예요. 네, 2위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2위는 개인 실적이 부진한 직원, 그리고 3위는 고연봉, 4위는 인사고과 낮은 직원, 5위는 실적이 부진한 부서의 직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 근무 태도가 불량한 직원이 1순위가 선정된 것이 저는 네.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 단순히 본인의 생산성만을 깎는 것이 아니라 주변 다른 사람들한테 분위기도 해쳐가지고 맞아요. 네. 분위기로 인한 이 로스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좀 다 같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이런 조직 구조가 돼야 되는데 네네네. 한 명이 이렇게 자꾸 문제를 삼아 버리면은 그러게요. 그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위는 근무 태도가 불성실한 직원, 이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1위는 약간 인광보적인 약간 느낌이 있긴 하네요. 그리고 네. 남아있는 분들이 네. 봤을 때도 성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저는 조금 다른 예, 의견이 예. 있는데요. 네. 지금 1위가 이제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게 판단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사팀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를 어떻게 측정할 거며 그렇긴 불성실의 하네요. 네. 척도가 뭐냐? 출퇴근 시간으로 그럼요. 뭐 그런 걸 이제 뭐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근로자가 가장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은 실적 또는 성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성과. 물론 그 안에서 이제 팀워크도 같이 중요하겠지만 일단 저는 뭐 세 번째 것도 좀 애매하고 고연봉을 받고 있는 직원. 그러니까 일을 잘했으니까 고연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인과관계가 조금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좀 더 저는 구체적인 뭔가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게 만약 태도라고 하면 맞지만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건 조금 판단이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